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이나 질문 있나요? 질문 있나요? 없죠? 바로 시작하고 상형 로그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형 로그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루트를 공부할 때 이제는 우리가 거두제곱근 앞에 3 거두제곱근이라거나 아니면은 4 거두제곱근이라거나 이런 게 써줘도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로그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다가 보니까 어떤 특수한 로그끼리 계산할 건데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 복잡해. 예를 들면은 잡아봐요. 크기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루트 3이랑 그 다음에 3 거두제곱근 4랑 그 다음에 4 거두제곱근 5랑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비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비교하면 되고 누가 가장 커요? 범규? 어떻게 비교하면 되고 누가 가장 큰가요? 3이요. 왜? 왜 얘가 루트 3이 가장 커? 그리고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이 크기 비교가 애매하기 때문에 거두제곱근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앞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2가 숨어져 있고, 그러면은 2랑 3이랑 4랑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비교하려면은 최소 공배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몇으로 맞춰주면 되죠? 12. 2, 3, 4의 최소 공배수 12 거듭제곱근, 여기 12 거듭제곱근, 12 거듭제곱근 만들어주면은 여기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3의 6제곱이니까 9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7, 2, 9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4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니까 얘는 256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5의 몇 제곱? 4에서 11로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 125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쓰고 보니까 어라라 729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25가 가장 작네. 그래서 크기 비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데 로그끼리 계산해 볼 거예요. 이번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로그 2의 3이랑 그 다음에 로그 3의 4랑 그 다음에 로그 4의 5랑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얘는 크기 비교가 현재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모르죠. 그치? 얘가 대충 로그 2의 2보다는 크고 로그 2의 4보다는 작으니까 1점 몇이겠구나. 얘도 로그 3의 3보다는 크고 로그 3의 9보다는 작으니까 1점 몇이겠구나 라고 유추는 가능하지만 정확히 더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비교하기 위해 상형 로그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형 로그. 그래서 항상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통일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형 로그는 이런 크기 비교라거나 특히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죠. 로그라는 게 간이 계산기라고, 로그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큰 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간단하게 나타난 수를 비교를 하고 크기 비교를 해야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로그를 미칠 기준을 누구로 잡아야 되는가를 약속을 합니다. 우리 현재 숫자가 10진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둬가지고 밑을 항상 10으로 두자 라고 약속을 해요. 오케이? 따라서 원래 로그가 로그 A에 B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밑을 무조건 10으로 두자. 가끔 가다가 10이 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10으로 둔 로그를 보고 이제부터 이 녀석을 가장 기본적인 로그, 그래서 상형 로그라고 하자 라고 약속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상형 로그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이게 끝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쓰면은 얘도 아무것도 없었으면은 너무 쉬우니까 2가 있으면 너무 간단하니까 2를 생략하자 라고 했었잖아요. 다 항식에서도 뭐 1x가 있었으면은 너무 간단하니까 얘를 x라고 생략하자 라고 말했던 거로 기억하죠? 중학교 과정인데. 그쵸? 해서 로그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자주 쓰긴 할 건데 너무 위치 10이라는 걸 티내면 귀찮으니까 생략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는 그냥 로그 b라고 하자 라고 생략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대충 어림 잡는 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일단 뭐 간단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범규 로그 10은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로그 10.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밑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2? 1?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숨겨져 있다라고 했었죠. 로그 10에 10이 될 것이고, 오케이?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가 되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가 되죠? 이 계산 결과가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또 로그 10에 100을 한번, 아니 10 알고 이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요. 로그 100을 생각해 볼 거예요. 얘는 뭐가 되죠? 다시 얘는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고, 하나만 더. 로그 아무것도 없고 10분의 1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는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형 로그를 공부한 이유가 크기 비교를 대략적으로 하기 위해서잖아요. 대략적으로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형 로그 어림잡기. 해서 뭐 대충 여러분들이 좀 알 수도 있겠지만 루트 2가 대충 몇인지 알고 있나요? 1.414 블라블라블라 만들어질 것이고, 대충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편해요. 계산할 때. 그다음 루트 3이 몇인지 알고 있나요? 루트 3은 1.732인데 알아두면 좋듯이, 뭐 예를 들면 파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이 같은 거는 3.14 하고, 그 다음 알고 있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군요. 1592 그 다음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 몰라요. 사실 나도 여기까지만 외웠고, 사실 몇백 개는 아니고 몇십 개는 외웠었다가 이제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것도 쭈루루 알아두면 좋은 건데, 이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로그 두 개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도 옛날 과정에서는 외워라 라고 했었는데, 이 교육 과정이 살짝씩 바뀌면서 굳이 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교육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 편하니까 저는 이런 걸, 내 수업 시간에서는 이런 걸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그 2는 얘는 무조건 0.3010이고요. 마지막에 0인데 왜 굳이 이걸 남겨뒀나요? 하냐면은 사실 얘 뒤에 뭐 157 블라블라 해가지고 더 있긴 해요. 있는데 네 번째까지만 쓴다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3010까지만 씁니다. 그 다음에 로그 3은 0.4771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로그 5, 로그 6, 로그 7, 로그 7 빼고 로그 8, 로그 9 얘를 여러분한테 계산을 좀 시킬 겁니다. 자, 계산은 여기서 하고 쓰는 걸 여기다가 할 건데, 로그 4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얘는 몇일까요? 그리고 왜? 맞죠? 자, 로그 4를 생각하면은 얘는 로그 2의 제곱이 되고, 얘는 앞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로그 2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값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0.6020이 됩니다. 자, 로그 5는 어떻게 될까요? 쟤는 로그 5라는 것은 로그 2분의 10이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은 진수끼리 나눗셈은 로그끼리 뺄셈이 되기 때문에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겠습니다. 로그 10이 얼마였죠? 1에서 0.3010을 뺀 거기 때문에 얘는 0.6990인가 3010 0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로그 6은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로그 6은 2 곱하기 3 해가지고, 로그, 그러면은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만들어질 테니까 0.3010에다가 0.4771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쭉 나옵니다. 일단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마음에 풀이 과정을 여기다 다 적어놨고요. 결론만 좀 적어보면은 좀 중요하긴 해요. 이거 0.7781 그 다음에 로그 7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은 다른 힌트가 없기 때문에 로그 7은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로그 8이라거나 로그 9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로그 8은 0.9030 그 다음에 0.9542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외워놓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다른 거를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 써져 있는 내용이긴 해요.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용로그별로 개념이 간단하기 때문에 알려줄 내용이 많지 않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학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개념이 간단하면은 문제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2차 방정식 개념 자체는 정말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활용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라는 개념도 정말 간단하긴 한데 이 간단한 개념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내용들이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활용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알려줄 거고 일단 좀 친해져야 알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상용 로그 친해지기. 간단한 연산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범규 로그 10 몇이죠? 1. 그러면은 로그 100을 계산하면 얘는 몇이 나올까요? 2가 나올 것이고 로그 1000을 계산하면 3이 나올 것이고 만을 계산하면은 4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로그 여기다 써야겠다. 로그 10분의 1을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마이너스 1. 그리고 로그 0.001을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는 1000분의 1이에요. 몇이 될까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중요하진 않는데 뭘 이용할 거냐면은 만약에 어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얘가 1보다는 작고 A는 1보다 작고 그리고 이 B는 1보다는 크고 근데 얘는 10보다 작은 어떤 수 얘가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보다는 큰 어떤 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로그는 표현이라고 했죠. 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든 것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상용 로그를 씌우면은 얘는 별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로그 A라고 쓰고 얘도 로그를 씌워봤자 별 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로그 B라고 쓸 수가 있는데 얘 크기 비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는 아니고 나중에 로그 부등식에서 밑이 1보다 작고 양수였을 때는 부등 방향이 바뀌긴 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알려줄게요. 자, 1 로그 씌우면 뭐가 되죠? 그거 말고 1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로그 10에 1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몇이 되죠? 진수가 1이니까 여기 안 써져 있어요. 이렇게 로그 1이 몇이냐고. 진수가 1이면은 로그 1은 몇이에요? 얘들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로그 10이 몇이에요? 아까 내가 지운 거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10분의 1 몇이죠?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로그 A에 대한 범위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로그 B에 대한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다음인가 다다음 정도의 정수 부분, 실수 부분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를 예시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용 로그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벌써 오늘 1과가 끝났어요. 오늘 한 3과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정수소수, 그 다음에 정수소수 활용이었나? 근데 공부할 게 은근히 많습니다. 대충 끝날 거 아니에요. 정수소수 활용. 해서 예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겨우 이제 로그에 대한 정의 같은 거 하나 공부하고 로그에 대한 성질들 덧셈이나 뺄셈이 있었으면은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만들어지고 밑변화 공식들 같은 거 공부했죠. 여러분 오늘 테스트 잘 봤습니까? 좀 쉬운 걸로 내긴 했는데 잘 봤나요? 저번보다 잘 봤어요. 저번보다 잘 봤어요? 그대는 잘 봤어요? 테스트 결과는 지금 당장 모르지만 나중에 컴퓨터 켜보면 알게 되니까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로그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활용을 엄청나게 하면 어려워지긴 하지만 현재까지 배운 영역으로는 그렇게 어려워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새롭게 안 지식인 것 뿐이니까요. 근데 이게 슬슬 익숙해지고 나면은 하나의 표현이라고 했죠. 이게 엄청나게 다른 영역을 갖고 섞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얘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랑 섞이게 되고요. 웬만하면 사실 방부함이랑 다 섞여요. 나중에 너희들이 로그 말고 이제 삼각함수 수원 과정이니까 삼각비 같은 것도 응용을 해가지고 삼각함수,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기술이나 새로운 표현 같은 게 있으면은 다른 것들이랑 무조건 섞이면 된다, 섞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순서가 바뀌긴 했는데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은 누구보다 큰 수, 누구보다 작은 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대소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소비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함수 영역으로 좀 가가지고 함수 영역으로 갈 건데, 다음 시간에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로그 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는 지수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역함수는 수학 하에서 공부했죠? 얘가 지수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역함수는 수학 하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 이렇게 서로 응용이 돼가지고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이 같이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꼭 같이 복습을 해봅시다. 보충 추가 시간 잡아야 되는데 대충 우리가 저번에 언급만 하고 안 잡았었잖아요. 일요일 몇 시? 제가 10시, 1시, 1시, 4시 돼요. 일요일 1시, 4시 기억해 두겠습니다. 토요일은 안 되죠? 토요일도 되는데 토요일도 6시에 가볼까요? 토요일도 같은 시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요? 토일 둘 다 1시, 4시? 둘 다? 둘 다? 너의 선택에 따라.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에요. 너가 못하면은 무조건 나와라 하겠지만, 잘 하고 있으면 강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토요일. 일단 토요일만? 토요일만 1시, 4시? 네, 왜냐면 과학 클리닉을 그때로 잡아내서. 일요일로? 그대는? 저는 일요일 다 하고 있는데 토요일은요? 토요일은 없어요. 토요일 1시, 4시 어때요? 그럼 일요일이. 토요일이죠. 그럼 니는 토요일 끝나고 가면 되지. 과학도 같이 다녀요? 아니 저 그럼 토요일 날 토요일날?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1시, 4시, 토요일날 1시, 4시. 그대는 근처에 있는 데서 하고 있죠? 수토일이잖아요. 네. 그때는 수토일 하고 있잖아요. 해야 돼.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끊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중2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내 수능 범위 내에 미적분이 들어갑니다. 현재 중2는 미적분이 사라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미적분 해가지고 고3 과정에, 현재는 사실 너희는 고2 때 공부할 겁니다. 학교 그 과정에 따라서 초월함수 이런 걸 보고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의 대를 수투 뒷부분에 있는 미분적분이 아니라 미적분의 내용에 있는 내용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도 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역함수로 관계라거나 미적분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잘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좀 대충 해놓거나 좀 약하게 해놓으면은, 좀 설렁설렁 해놓으면은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게 될 테니까 1등급은 받아봐야죠. 다 같이.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고, 결국 이번 내용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수원의 핵심은 확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얘는 새로운 개념이긴 한데 이거 하나 말고 새롭게 공부하는 내용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수 함수도 지수랑 함수랑 섞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도 삼각비랑 함수랑 섞은 것 뿐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것은 이거랑 저 뒤에 나오는 수학적 기납법, 점화식 같은 내용들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차피 규칙과 대응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국 수원의 가장 수원을 관통하는 내용은 확장이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 가지고 약간 응용만 해보면 된다. 그 응용의 아이디어만 나한테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척 하면서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없죠? 그러면은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끊지 않고 바로 상형 로그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거 대표 문제 좀 적당히 예시 문제 풀어 드린 다음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중3 과정이나 여러분들이 과거 지수법칙이나 기타 등등에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를 무조건 풀어봤단 말이에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여기에 루트 2라는 무리수가 있습니다. 얘가 대략 몇 점 몇이에요? 1.4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 정수 부분을 따로 모아서 써보고 얘 소수 부분을 따로 모아서 써봐라 라고 합니다.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정수 부분이 잘했어요. 정수 부분이 1이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몇이에요? 응? 0.4인데 정확히 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정확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루트 2라는 것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 빼기 1, 이 소수 부분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은 파이라는 어떤 무리수가 있습니다. 얘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요.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3이 될 텐데 그럼 소수 부분이 대충 0.14259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몇인지 모르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파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 약간 마이너스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어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대충 몇 점 몇이에요? 마이너스 1.7. 얘가 대충 마이너스 1.7이 될 텐데 마이너스 1.7. 그러면 정수 부분이 계산을 해보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소수 부분 대충 써보면 마이너스 0.7 이렇게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소수 부분은 항상 0 이상 1 미만이다 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오케이? 소수 부분이 이렇게 힘들어가니? 힘들어요?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7 음수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적당한 수를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소수 부분을 양수인데 1보다 작은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더하기 1, 여기다가 빼기 1을 해주면은 만들어지겠지. 더하기 1 해가지고 대충 0.3이라고 하고 빼기 1 해가지고 대충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써주면은 0.3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은 거고 해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0.3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이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소수 부분 생각하면은 여기서 마이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보면은 자, 어떠한 로그가 있어서 상형 로그 A라는 게 있어서 얘도 정수 부분 또는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소수 부분 항상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돼야 돼요? 0에서부터 1까지 0, 이 알파의 범위는 0 이상 1 미만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소수 부분, 정수 부분 한번 감을 잡아보면은 세길이 며칠이죠? 로그 612에 대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대충 생각을 해봐도 로그 100보다는 크고 로그 1000보다는 작잖아요. 로그 100이 몇이죠? 예인이? 로그 100이 몇이죠? 2가 될 것이고 로그 1000이 몇이죠? 3이 될 테니까 그러면 얘가 대충 몇 점 몇이라는 거예요?
2점 몇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나누어라 라고 하면은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2가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뭐라고요? 2 마이너스. 그치, 여기서 2를 빼주면 되겠죠. 얘가 2점 몇이니까 정확히 소수 부분이 몇인지 모르니까 로그 612에서 빼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표현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상형 로그로 바꿔가지고 로그 612 빼기 로그 100으로 바꾼 다음에 로그 길이의 뺄셈은 진수 길이의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나눗셈 하면은 100분의 612 소수 부분 해가지고 로그 6.12다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보통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케이? 됐습니까? 다시 하나만 더. 생일 몇 월 며칠이죠? 2월 2일. 6월 2일. 둘이 비슷하군요. 로그 62를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얘는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암산 가능하니? 로그 10보다는 클 것이고 얘가, 그 다음에 로그 100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됐죠? 로그 10이 얼마예요? 1. 이젠 알네. 얘가 1이 될 것이고 로그 100이 몇이에요? 2가 될 것이죠. 그러면은 얘가 대충 몇 점 몇이에요? 1점 1점 몇이 되겠죠. 대충 누군지 모르겠죠. 1점 몇이 될 텐데, 그럼 얘 정수 부분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1. 그리고 소수 부분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그치, 로그 62 빼기 1이 될 것이고, 근데 아까 했던 방법으로 생각하면은 얘가 로그 1이라는 게 로그 10이 될 테니까 로그 길 뺄셈이야 진수 길이 나눗셈이 되는 거니까 로그 6.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런 흐름 익숙히 지어주세요. 이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지웁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로그랑 자릿수. 자, 할 게 많아요. 1이라는 게 있고, 얘가 얘보다 작은 C, 그 다음에 얘보다 작은 10분의 1, 그 다음 B, 그리고 10의 제곱분의 1, A,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분의 1,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큰 D,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거 카메라에 다 들어올려나? F,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대략적으로 예를 들면은 62라는 너의 생일 같은 숫자는 한 여기 정도에 들어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아파요? 아파요? 아까 뭐 612 같은 숫자는 대충 100보다는 크고 1000보다 작은 여기 정도에 들어오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다가 로그를 씌워볼 겁니다. 자, 여기서 로그를 씌우면은 얘는 로그를 씌워봤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로그 C, 얘는 로그 D 이렇게 써줄 것이고, 나머지도 맞춰 써보시면은 로그 A, B, C, D, E, F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죠? 하지만 가운데 있는 값들은 좀 다르죠? 자, 이거 로그 씌우면은 아까 실수했던 거 오늘 컨디션 안 좋죠? 왜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 모르겠어요. 자, 이거 로그 10의 1, 진수가 1일 때, 로그 10. 다시 한번 이거 로그 씌우면은 로그 10의 10 된단 말이에요. 몇이 되죠? 1. 얘는 2. 얘는 로그 1000이니까 3. 그럼 얘는 몇이 될까요?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건데, 로그를 씌워도 밑이 10이었으면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동호 방향이 변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이 오른쪽 영역이 좀 쉬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1점 몇이잖아요. 1점 몇.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이렇게 썼나? 정수 부분이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정수 부분이 2가 될 것이고 됐죠? 정수 부분이 여기 될 것이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소수 부분은 몇인지 모르니까 소수 부분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합시다. 소수 부분 다 플러스 알파, 소수 부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고 됐죠? 얘가 A라는 B라는 C라는 숫자가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범위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생각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0.5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0과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5인가? 라고 하면은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안 된다고 했죠. 위배가 된다고 했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빼기 1, 여기다가 더하기를 해줘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0.5 이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1이다.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정수 부분은 뭔지 모르지만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 마이너스 2, 소수 부분 알파 그 다음에 정수 부분 마이너스 3, 소수 부분 플러스 알파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고 만들어 보니까 자 범규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어떤 수가 있어요. 얘는 몇 자릿수예요? 얘는 한 자릿수가 되겠죠.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 어떤 수가 있어요. 얘는 무조건 몇 자릿수예요? 두 자릿수가 되겠지. 1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어떤 수가 있어. 얘는 항상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얘를 한번 써보았더니 세 자릿수면은 정수 부분 몇이야? 2가 되겠죠. 두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몇이야? 1이 되겠죠. 한 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몇이야? 0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n 자릿수, 자릿수를 구하잖아요. 자릿수에서 빼기 2를 하면은 얘가 정수 부분의 수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는 공식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이게 로그를 간이 계산기라고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막 미쳐 날뛰어가지고 로그 2, 1, 1이에요. 7이라고 해도 돼. 3, 5, 7, 9가 대략적으로 몇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몇 자릿수죠? 6자릿수면은 정수 부분이 몇이 될까요? 다시 6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은 하나 빼서 정수가 되는 거예요. 5가 되겠지. 얘는 5점 몇, 겨우 5점 몇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렇게 천문학, 이거보다 그럼 더 커가지고 막 몇백만, 몇천만, 몇 조 단위 수의 센티미터라거나 킬로미터 같은 걸 조사를 했을 때도 불구하고 얘가 겨우 100자리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큰 수를 가지고 계산하든 간에. 그래서 로그라는 간이 계산기가 있어서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좀 편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외워지지 않으면은 자릿수랑 정수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자릿수 글자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정수 자리 몇 글자예요? 두 글자. 세 글자에서 두 글자 되기 위해서는 이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다 소수로 나타내어 보면은 10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친구들은 대충 0.5 이런 친구들이 되겠죠. 오케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돼요? 첫 번째 수가 시작이 되죠. 이거를 소수점 아래 첫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할 거고 얘는 100분의 1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으니까 100분의 1보다 크고 10분의 1보다 작으니까 0.02 이 정도로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얘가 아무리 커져도 0.09 정도가 되지 10이 될 수 없다. 왜냐면은 10분의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0.09라고 생각하고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돼요? 두 번째에서. 그래서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는 0.007 대충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000분의 1보다는 크고 100분의 1보다는 작으니까. 됐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잘 비교를 해보니까 자 봐봐요. 얘는 이 녀석이랑 얘를 비교를 해봤더니 숫자가 같아지죠. 음의 정수 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숫자가 시작이 되냐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이제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정수 부분이 몇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막 미쳐날 떠가지고 로그 0.0000015795가 있는데 얘가 정수 부분이 몇이냐 물어봤어요. 정수 부분이 몇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아니죠. 소점 아래 7. 소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수가 시작이 돼요? 7번째. 그러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알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봤을 때, 어떤 문제가 뭘 물어봤을 때 소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숫자가 시작이 되냐 또는 정수 부분이 몇이냐 라는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수점 아래에 n번째 수가 시작이 된다.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 이게 활용 문제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알겠죠? 자, 예시 몇 개. 공간이 되죠? 자, 문제가 2의 100제곱의 자릿수를 물어봐요. 여기서 로그 2는 0.301 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로그 2가 몇 자릿수예요? 범규? 여기요?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계산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자, 로그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로그 2가 몇 자릿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로그 2 그쵸. 얘를 뭔지 모르는 일단 수, a라고 생각을 합시다. 라지 a라고. 얘가 2의 100제곱이 될 테니까 양변에 로그 a, 로그 10을 씌워요. 그러면은 얘는 로그 a라는 게 로그 2의 100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이 100이 앞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져서 100 로그 2가 될 텐데 로그 2가 몇이었어요? 301이었으니까 100 곱하기 0.301을 하면은 얘는 30.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몇이 됐어? 정수 부분이 30이었으면은 반대로는 더하기 1을 해야 n 자릿수가 나오겠죠. 얘는 그러면은 몇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 두 글자, 여기 세 글자. 두 글자에서 세 글자 되려면은, 그렇지, 얘는 31 자릿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인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몇인지 모르겠지만 자릿수만 판단해서 계산해보면은 31 자릿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럼 다음 문제 물어볼 겁니다. 여기 없는 거예요. 만약에 5의 100제곱의 자릿수를 또 물어봐요. 근데 로그 2만 줬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똑같이 로그 씌워가지고 로그 씌워가지고 얘가 뭔지 모르는 b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로그 b는 로그 5의 100제곱이 될 것이고, 이 100을 앞으로 떨어뜨리면 되겠죠. 잘 보이죠? 그러면 얘는 100 로그 5가 될 텐데 로그 5가 몇이에요? 이 문제에서 모르죠. 하려면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해줬잖아. 로그 5는 잠시만요. 로고는 0.695 구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너가 외워놓으면 좋은데 모르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해서 대충 로그 5는 0.699가 될 테니까, 오케이? 거기에 얘가 0.699고 거기에 100배를 하는 거니까 얘는 69.9가 되겠죠. 자,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99 그러면은 몇 자릿수가 돼요? 짜리 정수 부분이, 자, 정수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해야 자릿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70 그치, 얘는 70 자릿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양의 자릿수 버전은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막 3의 마이너스 50 제곱이 있는데 여기 아래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수가 나오냐 라는 걸 물어봐요. 여기서도 로그
3은 0.477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얘를 또 C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로그 C는 로그 3의 마이너스 50이라고 생각하고 얘가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0 로그 3 이렇게 떨어질 텐데 로그 3이 얼마였죠? 71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0.4771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대략 계산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3.855가 된대요. 자, 정수 부분 몇이에요? 그렇지, 24가 되겠죠. 이 3이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이 3이 아니라 여기도 안 보면서 내야 한다고요? 해서 정수 부분 몇이에요? 마이너스 23. 너가 말한 대로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3 하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855가 돼버리잖아요. 소수 부분이 음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을 빼주고 1을 더해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24가 정수 부분, 진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플러스 0.15145죠. 145가 되겠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됐죠? 소수 부분, 다시 정수 부분 몇이에요? 마이너스 24를 이용해서 그럼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숫자가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23 마이너스 몇 번째? 얘는 그대로라고 했죠. 그대로라고. 이게 다 우리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맞아요? 우혁이. 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4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음수였을 때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숫자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바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숫자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24번째. 그러니까 얘가 0.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0이 23개가 있고 그 다음에 24번째 숫자 몇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소수점 아래 24번째에서 숫자가 시작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좀 이따 다른 유형 문제도 풀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수, 소수, 변형. 먹기만 하냐? 너 집중. 잘 하면은 이제 뭐 페널티라거나 뭐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안 하긴 하는데 잘 못하면은 불리함을 계속 줄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과거에 경험치가 높지 않아서 많이 어려워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부단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수, 소수, 변형. 이제 로그 문제인데 로그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너 있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충 뭐 로그 x라고 합시다. 로그 여기는 fx라고 써놓긴 했는데 자 로그 x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로그 x 빼기 로그 x 다시 로그 x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수 부분 또는 소수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면은 로그 x의 가우스 값이 30이에요. x는 몇 자리 수인가? 라고 물어봐요. 몇 자리 수예요? 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로그 x는 가우스가 뭔지는 알고 있나 혹시? 가우스 알고 있죠? 뭐뭐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보고 가우스 값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1.5 가우스를 생각하면은 얘는 대충 1이다. 로그 30
10.1 생각하면은 얘는 30이다 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얘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하는 건데 로그 x가 몇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한다. 결국 얘가 정수 부분을 말하는 것을 돌려 말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로그 x가 어떤 값이 있어요. 거기서 정수 부분만 뺐다. 이것은 결국 소수 부분을 돌려 말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우스의 값이 로그 x에 대한 값이 30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x가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몇 자릿수라는 거예요? 30? 정수 부분이 30, 두 글자야. 정수 두 글자야. 자릿수 세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죠. 몇 자릿수가 되죠? 31자릿수.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얘가 30이 아니라 22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몇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23자릿수가 되겠다라는 것을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는 언급도 없어도 가우스라는 것만 보고 나서 아,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음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가 가우스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오케이? 이하의 정수들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찾아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왔다는 것은 대충 얘가 마이너스 4.5 뭐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0.5를 해가지고 나왔다는 건데 하여간에 이거 의미가 뭐예요? 정수 부분이 몇이다? 정수 부분이 몇이다? 마이너스 5이다. 정수 부분이 음수예요. 그러면은 소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5번째에서 처음으로 수가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없죠?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예시 하나 주고 문제 한 5개 정도 풀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x의 값이 10에 뭐냐? 아니 이거 넘어가고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서 예시를 해줘봤자 똑같은 내용이어서. 상용 로그 아까 마지막에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답을 베낄 사람 베껴도 좋고 그냥 실력으로 풀고 싶은 사람 실력으로 풀어도 됩니다. 7번에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16번입니다. 자, 로그 30의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물어본 게 10의 알파 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계산하여라 했습니다. 밑에 10이라는 것도 써져 있긴 한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얘를 한번 소수 부분을 정말로 구해보면은 자,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눈치껏 한번 봐보세요. 16번 7단원의 16번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정수 부분은 정수 부분 몇이에요? 20. 여기 봐봐요. 정수 두 글자잖아요. 자릿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다시 미안해요. 저것이 30이 이거 나도 가끔 헷갈리긴 한데 자 30이 두 자릿수잖아. 두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 1이 될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아까 했던 거 얘가 로그 10보다는 크고 얘가 로그 100보다는 작으니까 그러면 얘가 1, 얘가 2니까 1점 몇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1점 몇이다. 정수 부분이 몇이 되는 거예요? 1이 되겠다. 그러면은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은 로그 30에서부터 1을 빼면 되겠죠.
오케이? 1이 근데 로그 1 대신에 로그 10으로 생각하면 좀 더 편하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로그 3이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얘가 알파. 됐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을 알파를 로그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10 로그 10의 3 플러스 10 로그 10의 3 해주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지수 법칙에서 지수의 로고가 달려있으면은 밑과 진수를 바꿔도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은 이 왼쪽 건 뭐가 되죠? 3이 되겠죠. 왜냐면 10과 3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3 로그 10의 10이 될 테니까. 됐습니까? 왼쪽 것은 3이 될 것이고 오른쪽 거 생각해 보면은 과연 몇이 되죠? 얘의 계산. 뭘 지금 찾고 있어? 자, 할 수 있겠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로그가 달려있으면 밑과 진수가 바뀌어도 됩니다. 오케이? 바꾸고 나니까 밑과 진수가 바뀌어져서 3 마이너스 로그 10에 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로그 10에 10 마이너스 1.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겁니다.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다. 둘이 더해서 3분의 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16번이었습니다. 둘이 더해 맞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확인. 이런 느낌으로 몇 가지 문제를 풀 겁니다. 17단원 풀었으니까 17에서 몇 개 더 풀겠습니다. 좀 어려운 주관식 17부터 17하고 16으로 돌아가고 할게요. 영상 미리 찍어놨어야 되는데 바쁜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미리 안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가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마 이거를 찍어줄 예정이니까 새벽에 아마 토요일날 점심쯤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한 일요일 점심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개념 설명 열심히 듣고 상세 문제 풀이는 인강으로 하는 거 도움이 되니? 그대는 다른 이제 화목반 친구들도 자기가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아쉬워하진 않더라고요. 이거랑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더 만들고 주고 싶은 것도 있긴 한데 천천히 줄게요. 여러분들이 흡수할 정도가 되면은, 흡수를 못할 정도로 주면은 좀 낭비가 되는 거니까 흡수할 정도가 되면은 더 어려운 문제라거나 원하죠?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진 좀 순한 맛이잖아요. 계속 하겠습니다. 17에 17이 아니라 7이군요. 7 에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다. 자, 3번 로그 A에 대하여 로그 A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N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논리 문제입니다. 4분의 37이 되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들 두 수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자, 봅시다. 정수 부분이 몇인지 모르고 소수 부분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얘를 계산해서 얘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해봐. 정수의 제곱을 하면은 정수일까 유리수일까? 논리 오늘 뇌 가져왔죠? 정수의 제곱을 하면은 정수가 될까요? 아니면은 유리수 분수가 될까요? 정수가 되겠죠. 그리고 유리수의 제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수 부분의 제곱을 했어요. 분수의 제곱을 하면 유리수가 될까요? 아니면 정수가 될까요? 유리수가 되겠죠. 그럼 얘를 대분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대분수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얘는 4, 9, 36이니까 9 플러스 4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정수 부분은 계속 정수가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계속 소수 부분이 되겠지. 따라서 보자마자 알파의 값이 2분의 1이구나, 제곱해서 4분의 1이 될 테니까 2분의 1이구나 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정수 부분은 제곱을 해가지고 플러스 9가 되려면은 n의 값이
3일 수도 있고 마3일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구한 다음에 어쩌라고 했죠? 곱하라고 했나? 두 수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로그 A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는 3 플러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A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마3 플러스 2분의 1이 될 테니까 따라서 A를 생각하면은 얘는 10의 2분의 7제곱이 되겠다. 그리고 A를 생각하면은 10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둘이 곱하면은 10의 1제곱 1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나요? 오늘 왜 이렇게 즐겁지가 않니? 미소. 그 다음 아직 안 가셨나? 한 두세 문제 더 풀고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아야, 뭐야. 11번 잡읍시다. 4의 m제곱이 8자리 정도가 되고 싶어요. 8자리. 오케이? 이거 만족하는 m이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4의 m제곱이 몇이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라지 a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로그를 씌우고 바꾸고 해야 문제가 풀리겠죠. 양변에 로그를 씌워보니까 로그 4의 m제곱은 로그 a가 될 텐데 자 생각해봐요. 얘가 몇 자릿수였어요? 몇 자릿수? 8자릿수였죠. 그러면 정수 부분이 몇이 된다는 거예요? 7이 된다는 거니까 얘가 대충 7점 얼마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로그 4의 m제곱이라는 게 얘가 최소한 7은 될 것이고 됐죠? 그 다음에 얘가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라는 걸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로그 나와 있죠. 그러면은 얘는 m, 2m이죠. 사실 이게 4의 m제곱이라는 게 2의 2m제곱이 될 테니까 2m 앞으로 떨어뜨리고 로그 2가 되는데 로그 2가 0.3010이니까 0.3010이 되는데 이 계산 결과가 7보다는 이상이고 8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문제가 물어본 게 정수 m에 대한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3010으로 나누면 되겠죠. 2도 곱해가지고 얘가 0.699가 될 테니까 m에 대한 범위를 구해 보면은 얘는 0.699분의 7, 그 다음에 얘는 0.699분의 8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이 정도 계산은 계산기한테 부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좀 똑똑하니까 그리고 계산기가 못 해주는 계산이니까 이 정도는 옆에서 계산기 두고 하셔도 좋고 어차피 주관식이니까 이거는 그냥 보시는데 어느 정도는 계산기한테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굳이 사칙연산 같은 거, 이런 나눗셈 같은 거 하려고 시간 뺏길 필요 없습니다. 얘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얘가 11.6이 될 것이고요. 얘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2가 됩니다. 그러면은 m이 될 수 있는 값이 뭐뭐 있는 거예요? 뭐뭐 있어요? 집중하라고! 10 몇? 12. 그 다음에 13까지는 되겠죠. 해서 m이 될 수 있는 게 12, 13이 되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25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거 최고 자리 숫자는 여기 나오나? 잠깐만요. 어차피 오늘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 상관없고 살짝 섞인 게 좀 있네요. 이제 보니까. (12번) 하고 다음 내용에 대한 간단한 언급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12번. 자, 자연수 A에 대하여 A에 대해서 A의 10제곱을 생각하면은 얘는 95자리 자연수가 되고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은
a분의 1을 계산하면은 소수점 아래에서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범규. 얘가 a가 몇인지 몰라요. a 10제곱이 95 자릿수예요. 자릿수. 95 자릿수라는 것은 a의 10제곱이 정수 부분이 몇이라는 거예요. 로그 a의 10제곱 했을 때 정수 부분이 몇이라는 거예요. 동생이 너보다 더 잘하겠다. 자, 얘가 95 자릿수예요. 그러면 정수 부분이 몇이라는 거야? 이렇게 로그를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94가 된다는 거죠. 근데 94인데 94일지 94.1일지 4.2일지 모르니까 얘 범위가 94 이상 그 다음에 95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계산하기 위해서 10 떨어뜨리고 10 나누고 하면은 로그 a에 대한 범위를 생각하면은 얘는 10분의 94 9.4라고 할게요. 얘는 10분의 95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이 a분의 1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로그 a분의 1에 대한 범위를 구해보고 거기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랑 무슨 관계예요? 여기 얘를 간단히 해보면은 얘는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마이너스 앞으로 떨어뜨리면은 마이너스 로그 a가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역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곱하면은 여기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5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9.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등호 표시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럼 정확히 사실 몇인지 모르겠지만 명확히 몇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9. 뭐 이 사이에 있으니까 4,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9.45예요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범규? 잘한다. 얘는 마이너스 9가 정수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 플러스 0.55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음수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에서 수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구냐? 자, 소수점 아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 됐어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 다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다? 첫 번째 아니에요? 마이너스 10인데요? n 그대로 가져가지 않나요? 10번째가 되잖아. 첫 번째 자릿수. 0번째? 아니, 이거 하는 게 아니고 10번째죠. 로그 씌웠으니까. 로그 a분의 1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9.5부터 마이너스 9.4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작은 10의 마이너스 9제곱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아래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10번째에서 숫자가 시작이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너 잘 몰랐구나. 지금 잠깐 혼동하는 거니 아니면은 네. 자, 봅시다. 1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1, 그 다음에 10의 제곱분의 1, 여기가 10의 세제곱분의 1, 10의 4제곱분의 1 있고 어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대충 라지 A, B, C, D라고 합시다. 로그 씌우면 얘가 몇이 되죠? 로그 씌우면 몇이 되죠? 로그 씌우면 몇이 되죠? 로그 씌우면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그러면 얘는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생각하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생각하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생각하면 되고, 로고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각각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정수 부분이 얘는 이게 자 얘가 실제로는 마이너스 0.5 정도가 되겠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인정이 되지가 않죠.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0.5를 내가 상상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정수 부분이 몇이 되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될 텐데, 자 1보다 작고 10분의 1보다 큰 수 아무거나 생각해 봐요. 얘가 대충 0.1이에요. 0.1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아. 여러분도 듣고 있으셔야 됩니다. 0.4. 0.4를 생각해 볼게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숫자가 처음으로 시작이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100분의 1보다 작고 0.01보다는 크고 10분의 1보다 0.1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상상해 봐요. 0.08. 그럼 얘는 0.08이 되겠죠. 소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요? 두 번째. 그리고 얘는 생각해보면 0.002 정도가 되고 0.0004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소점 아래 세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고, 소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네 번째에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로고 씌웠을 때 정수 부분에 따라서 원래 숫자의 소점 부분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나오는지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지금 로고를 씌운 거잖아. 씌운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치? 씌웠을 때 소수 부분이 씌웠을 때 정수 부분이 마십이 됐어요. 그럼 소점 아래 몇 번째에서 이쪽이죠. 소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숫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이 12 정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도 어색했군요, 이게. 이렇게. 로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은, 로고 생각 안 하고 있어서 왜 소수점 아래라고 하는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 내용, 그러니까 사실 한 10분 뒤 내용인데, 잠깐 언급해 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로그 2를 생각해 봅시다. 로그 2는 몇이라고 했죠? 0.3010. 0.3010이 되고, 그럼 로그 20은 얼마가 될까요? 얘는 이 안에가 로그 2랑 로그 10의 곱이기 때문에, 그러면 로그 2 플러스 로그 1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 로그 10이 몇이에요? 1. 그러면 얘는 1이라고 하고 얘는 0.3010이었으니까 1.3010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200을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2점. 그치. 2.3010이 됩니다. 얘가 정확히 100배나 1000배, 만배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 진수가 곱해지면은 소수 부분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러니까 몇 배가 그거 2배, 3배 이런 게 아니라 10배씩 크고 작아지면은 소수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막 만든 거예요. 로그 8.7을 생각했는데, 자, 얘는 몇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죠. 한 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은 0이 되겠죠. 0. 로그 8이니까 대충 7이라고 생각합시다. 7777이라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은 87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수 부분을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게 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완벽한 설명 해줄 거예요. 로그 87은 얼마가 되는 걸까요? 1.7777 이렇게 되는 이유는 숫자 87이라는 게 변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얘가 두 자릿수였으니까 정수 부분이 한 1이 될 것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 870000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소수 부분 변해 안 변해? 7777 그대로가 될 것이고,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6자릿수 6자릿수가 되는 거니까 정수 부분은 몇이 되는 거예요?
5개가 되니까 5.7777이다 라고 말하면 되고, 오케이? 이게 음수로 가도 마찬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그 0.087을 생각하면은 소수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정수 부분만 약간 바뀔 뿐이에요. 해서 얘도 0.7777이라는 소수 부분은 변하지가 않는데, 소점 아래 몇 번째에서 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정수 부분이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타내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를 실제 숫자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1.2223인가? 뭐 이게 되긴 하는데, 오케이? 이제 숫자로 나타내면 얘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얘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로그 0.000087을 하면은 소수 부분 몇이에요? 7777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수가 시작이 됐어. 정수 부분 몇이 돼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5.2223이긴 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해서 핵심 포인트는 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패턴이 변하지만 않으면은 소수 부분도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걸 다음 시간에 좀 더 정의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써놓긴 했는데 판서 할 때 한글을 많이 쓰는 건 힘들어서 좀 간략하게만 쓸 거예요. 자, 로그 x랑 그 다음에 로그 x의 세제곱에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합시다. 이거 만족하는 x를 모두 구해라 라고 했는데, x의 범위가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10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로그 x랑 로그 x의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나마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소수 부분이 같다는 것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잡아봐요.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둘 중에 위에 게 커, 아래 게 커? 저거 뭐? 아래 게 더 크겠죠? 그러면은 로그 x의 세제곱이랑 로그 x랑 뺐을 때 얘가 어떤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소수 부분이 같잖아. 그럼 뭐가 나올 것 같아? 정수가 나오겠죠. 얘가 어떤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이 문제의 흐름들이 다 소수 부분, 정수 부분에 대한 흐름이고, 로그, 상용 로그에 대한 적당한 이해가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갑니다. 자, 얘 계산을 했더니 정수 부분이야. 근데 얘가 깔끔하게 뭐가 되는지 모르죠. 계산해야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3이 앞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로그 x가 3개 있는 거, 로그 x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3개에서 하나를 빼면은 얘는 2 로그 x가 되는데, 얘가 어떤 정수가 되긴 해요. 근데 어떤 정수가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이것에 대한 범위를 구해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x의 범위가 이거네. 그러면은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생각해 보면은 쓰고 좋을 거예요.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생각하면은 얘는 몇부터 몇까지예요? x의 범위가 10부터 100까지야.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보고 있으세요. 내가 가르쳤을 때만, 그때만 머리 돌리지 말고 항상 언제나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머, x의 범위가 10부터 100까지예요.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가 돼요? 왜 1부터 2까지일까? x에서 로고를 씌워가지고 로고 x가 됐죠? 10에다가 로고를 씌우면 뭐가 돼요? 로고 10이 되겠죠? 로고 10이 얼마예요? 1. 로고 100 얼마예요? 2. 이게 그 연산이라고 내가 저번에 몇 번씩 말했잖아요. 로그는 연산 같은 게 아니라 하나의, 뭐라 해야 되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x의 값이랑 y 값이랑 뭐 z의 값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과정이나 뭐 이미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 x 플러스 1, y 플러스 1, 그 다음에 z 플러스 1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혹시? 아니죠?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로그의 성질이라고 이름이 붙여지진 않았지만 이거를 이용해서 로그 x, 로그 y, 그 다음에 로그 z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없어요?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자꾸 실수하는 내용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약간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면 x에 대한 범위가 10보다는 크고 얘가 10의 세제곱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생각하면은 몇부터 몇 가지가 돼요? 1부터 3까지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로그 x가 얘는 100부터 그 다음에 10의 13제곱까지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몇부터 몇 가지가 됩니까? 2부터 13까지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기본 연산 그리고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한 것 뿐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죠?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러면은 로그 x에 대한 범위가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알겠지? 이거 모르면 제발 중학교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되죠?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4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로그 x의 값이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논리 과정을 통해서 정수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2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정수는 누가 있어요? 3 말고 또 있나요? 없죠. 고정값이죠. 그래서 아하, 여기서 로그 x의 값이 무조건 3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고 문제가 물어본 것은 x가 몇이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x는 그러면은 아니지 미안해요 2 로그 x가 3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로그 x의 값은 2분의 3이구나 그래서 x의 값은 10의 2분의 3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10의 2분의 3제곱이 실제로 몇인지 몰라. 뭐 10루트 10인데 실제로 막 몇 점 몇이 되는지 몰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로그 x랑 로그 x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더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이하라고 해요. 그러면은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몇부터 몇 가지가 돼요?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이하면은 1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로그 x에 대한 범위를 구해 볼 거예요. 이 로그 x는 범위가 몇부터 몇 가지가 돼요? 2부터 4까지가 되겠죠. 이거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로그 x의 범위가 2 이상 4 이하란 말이에요. 되는 정수가 누구가 돼요? 2, 3, 4. 3만 되는 게 아니라 2, 3, 4까지 다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로그 x가 될 수 있는 게 1이랑 2도 추가가 되면서 문제가 10의 1제곱도 추가가 되고 10의 2제곱도 추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 얘는 소수 부분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10은 로그를 씌우면은 1 이 끝이잖아요. 소수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말한 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반대로 소수 부분이 없으면 방해가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자, 로그 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로그 루트 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수 부분의 합이 무려 1이래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10보다 작다라고 했었을 때 x를 구하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의 차이가 아니라 로그의 차이래. 소수 부분의 차이가 아니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더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된다는 거죠. 얘가 몇인지 몰라. 하지만 로그 x의 제곱이랑 플러스 로그 루트 x랑 더했더니
그 애가 정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수 부분이 둘이 더해서 1이니까. 그러면은 정수 부분만 남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고 그걸 이용해서 뭐 범위도 구해보고 하면 되겠죠. 자, 얘 간단히 보면 이거 앞으로 떨어뜨려서 2가 될 것이고, 루트 x는 간단히 해서 2분의 1 제곱이 될 테니까 앞으로 떨어뜨려가지고 2분의 1이 될 것이고,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2분의 5 로그 x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너한테도 물어볼게요. x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가 되는 거예요? x가 1부터 10까지야.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0부터 1까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2분의 5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2분의 5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0부터 2분의 5 곱해서 2분의 5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들이 가질 수 있는 정수가 1, 2밖에 없잖아요. 됐죠? 따라서 2분의 5 로그 x가 될 수 있는 정수가 1, 2 뿐이니까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은 5분의 2, 5분의 4뿐이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x의 값이 10의 5분의 2제곱, 10의 5분의 4제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함정이 몇 가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x에 대한 범위가 0보다 로그 x에 대한 범위, 다시 x에 대한 범위가 1 이상이고 대충 막 10 이하라고 해요. 여기는 문제에서는 교재에서는 1 이상만 체크했는데 10도 한번 해봅시다. 굳이. 그러면은 x에 대한 범위는 0부터 1까지가 될 것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2분의 1로 곱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이 계산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5 로그 x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다 하나가 생겨? 계산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되잖아. 뭐가 하나 더 생겨. 뭐가 생기죠? 너 문제 보고 있는 거 맞니? 우리 뭐가 하나 더 너 오늘 아프죠? 0이 추가가 됐잖아요. 얘가 정수가 돼야 되고 될 수 있는 정수가 뭐가 하나가 더 생겨요. 뭐가 생기죠? 0이 하나가 더 생기죠. 오케이?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면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로그 x가 될 수 있는 게 0, 5분의 2, 5분의 4이다.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게 10의 0제곱이니까 10의 0제곱 1이더라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범위가 추가가 된다 하더라도 얘가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왜 정답이 되지 않을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소수의 합이 1이 된다고 했죠. 포인트가 되는 게 둘이 더해서 정수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소수의 합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걔가 정수로 표현이 된 것 뿐이지 소수의 합이 1이 된단 말이에요. 자, 얘는 소수 부분이 몇이에요? 로그 씌우면은 1, 그 정수 부분이 1이 되고 소수 부분이 아예 사라지게 되니까 소수 부분이 0이 되겠죠. 얘 소수 부분, 그러니까 얘 소수 부분을 하든 얘 소수 부분을 하든 소수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소수 부분이 0이 되겠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0이 될 테니까 이거는 소수 부분이 합이 아니게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얘는 아예 제외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는 둘이 더해서 정수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둘이 빼서 정수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얘는 둘이 더해서 정수가 되면서도 처음부터 정수가 된 녀석들은 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함정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꼭 짚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혹시 너무 추워요? 춥니? 걱정하는, 추워서 그럴까봐 해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소수의 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둘이 더해서 만약에 잘못 썼군요. 과거에 제가 잘못 썼어요. 소수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둘이 빼면은 정수가 되겠죠. 소수의 차이가 정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소수의 합이 1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를 풀 때 소수의
합이 정수가 된다 라는 걸 식으로 세운 다음에 문제를 잘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주의하는 게 소수 부분이 0이 되는 것을 주의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비슷한 문제 주관식에서 풀어드릴 거고, 다른 유형.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고 자릿수라는 걸 말을 해줄 텐데 자, 다시 한번 로그 87이라는 것을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8.7이라는 것을 내가 로그 표를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얘가 0.94311이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로그 87을 계산해 볼 겁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으니까 알고 있겠지만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87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8.7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그 10 플러스 로그 8.7이 되는데, 로그 10 얼마예요? 그리고 로그 8.7 얼마예요? 로그 8.7 얼마예요? 해서 얘가 1 플러스 0.9431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노란색 보라색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1.9431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해볼 겁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로그 870을 해보면은, 얘를 생각해보면은 얘는 뭐 870 그냥 계산해도 되겠지만 원론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로그 100 플러스 로그 8.7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로그 100은 얼마예요? 2가 되겠고, 로그 8.7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2 더하기 0.9431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도 2.943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마찬가지로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생략해가지고 로그 8700 같은 게 나와 있으면 얘는 느낌적으로 생각해보니까 3.9431이다 라고 했는데, 이 흐름을 아까 설명했죠. 자, 8700을 생각하면 자릿수가 4자릿수가 되고, 4자릿수니까 정수가 될 때는 하나 줄어들어가지고 3의 정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 정수 부분이 3인데, 이 87이라는 숫자가 변하지만 않으면은 소수 부분이 변한다, 안 변한다? 절대로 안 변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쭉쭉쭉 내려갈수록 정수 부분이 늘어나기만 하고 크게 규칙은 변하지가 않을 텐데, 위쪽은 얘가 로그 0.87이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로그 10분의 1 플러스 로그 8.7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로그 10분의 1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9431이니까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0.0569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거예요. 다시 한번 로그 10분의 1이 몇이었죠? 그리고 소수 부분은 943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0.943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케이? 이제 좀 생략할게요. 같은 논리로 또 해보면은 로그 0.087을 생각해보면은 얘는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2 플러스 0.9431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를 이해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했었죠, 저번 시간에. 자, 소수점 아래 몇 번째로 숫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소수점 아래 몇 번째로 숫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오케이? 됐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더더 꼬여가지고 로그 0.0000087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얘는 소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수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소점 아래 여섯 번째니까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이 되고, 소수 부분은 변하지 않으니까 플러스 0.943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의 배열이 바뀌지가 않는 한 10배를 하든 10배로 나누든 소수 부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만 이 유형을 너희들한테 소개를 했냐? 아니죠. 문제가 또 나와니까 그러죠. 음수 부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소수 부분에서 음수 부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양의 정수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최고 자릿수. 만약에 문제에서 아까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2에 100제곱이 있어요. 얘는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를 생각해보면은 로그 2가 0.301인데 거기서 100배를 했으니까 30.1. 얘는 30.1이 됩니다. 됐습니까? 아하, 정수 부분이 30이니까 자릿수는 31자릿수구나. 대단히 큰 수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수 오는 숫자 최고 자릿수를 물어볼 겁니다. 오케이? 최고 자릿수를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 개념이 좀 사용이 돼야 됩니다. 감을 잡은 사람은 빨리빨리 될 것인데 감을 못 잡은 사람은 좀 늦게 됩니다. 자 2의 100제곱이라는 게 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대충 n 곱하기 이제 정수가 30이니까 31자릿수인 건 알고 있잖아요. 31자릿수인 거 알고 있으니까 10에 30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곱하기 이거 다 빌드업이에요. 10에 30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적당한 수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그 양변에 로그 씌워보면은 얘는 로그 씌워가지고 로그 2에 100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것이고 빌드업입니다. 그럼 로그 씌우면은 로그 n 곱하기 10에 30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도 로그 n 플러스 1 곱하기 10에 30제곱 만들어지는데 로그의 진수끼리 곱셈은 로그의 덧셈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얘는 로그 n 플러스 1 플러스 30. 저 왼쪽도 마찬가지로 로그 n 플러스 30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1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30이랑 여기는 30이랑 여기는 30이랑 지워지게 되는 거니까 대충 0.1이라는 게 로그 n보단 크고 그 다음에 로그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0.1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결국 정수 부분이 이번에는 0이 돼 버렸으니까 한 자릿수라는 거잖아요. 오케이? 한 자릿수인데 0.1보다 어떤 수 여기다가 대충 2를 집어넣을지 3을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수를 집어넣는데 0.1이 그 사이에 있어야 돼. 어떤 수가 있을까? 이거는 로그표를 잠깐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로그 2를 생각하면은 0.3010, 로그 3을 생각하면은 0.4771 이 정도만 생각합시다. 자, 어떤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0.1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이 되는데 계산하니까 안 되죠. 로그 2를 생각하면은 얘는 0이 될 테니까 여기에 사실 0이 들어가고 잠깐만요. 1이죠. 1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말이 맞겠죠. 오케이? 이 너무 쉬운 숫자로 내가 어쩌다 보니까 넣어버렸는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n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1, 3, 그리고 10이 10에 100, 대충 막 1억이라 생각합시다. 1이 달려있는 1억짜리 수. 오케이? 1이 달려있는 1억짜리 수, 2가 달려있는 1억짜리 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는 최고 자릿수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해서 소수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최고 자릿수가 몇인지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피곤하신가요? 이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드리면은 대략적인 감은 잡았죠? 지금 개념 빌드 배웠고 해서 빠르게 핵심만 찾아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만약에 20을 생각합시다. 20을 로그를 씌워보면은 로그 20 만들어질 것이고 로그 2는 0.3010이라는 거 알고 있고
두 자릿수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3010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3010이니까 아 얘는 정확하게 2로 시작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300을 먼저 물어봐요. 300에다가 로그를 씌운다고 생각하면은 세 자릿수니까 2. 블라블라가 될 것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릿수 생각해보고, 아니 자릿수는 만들어졌으니까 소수 부분 생각하면은 3이라는 형태가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얘는 4771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오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400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4000을 물어본다고 하면은 네 자릿수니까 3으로 시작이 되고 로그 4는 0.6020이란 말이에요. 얘는 0.602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수가 355가 나왔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얘가 대충 몇인지는 계산할 수 있어야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군요. 어떤 녀석의 로그를 씌워가지고 계산했더니 5.355가 나왔어요. 오케이? 일단 몇 자릿수예요? 정수 부분이 5니까 자릿수는 몇 자릿수가 될까요? 6자릿수. 일단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그럼 첫 번째에서 오는 숫자가 뭘까? 를 생각해 볼 건데, 잡아봐요. 로그 0.355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 블라블라로 만들어진다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입 그만 뜯으시고요. 해서 얘는 이 블라블라로 만들어진다라고 확신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눈 떠라! 정신도 떠라! 몇 가지 좀 쓰고 생각할게요. 로그 4는 0.602, 그 다음에 로그 5는 0.699, 그 다음에 로그 6은 7781, 로그 8은 3010이니까 903, 로그 9는 0.9542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또 거꾸로 가봅시다. 어떤 수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6.72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일단 소수 부분, 아니 정수 부분이 6이니까 몇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6이었으니까 자릿수가 몇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7자릿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7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오는 숫자가 몇인지 모르죠. 그거를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0.72는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잖아요. 이 사이 어딘쯤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첫 번째 오는 숫자가 5 블라블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6 블라블라로 만들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5 블라블라로 만들어진다. 가장 첫 번째가 5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6과 7은 보통 문제에서도 로그 7을 모르니까 이 사이는 문제를 잘 안 냅니다. 10.5가 나왔어. 자, 로그를 씌웠는데 10.5가 나왔어. 오케이? 자,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그러면은 몇 자릿수가 나와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빡치게 하지 말고. 11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11자릿수가 나올 텐데, 가장 앞에 뭐가 오는지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0.5잖아요. 0.5. 0.5는 0.477보다는 크고 0.6020보다는 작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라고 했는데 안 물어봤으니까 알고 있는 거겠죠? 구할 수 있겠니? 5잖아요. 소수 부분이 5잖아요. 소수 부분이 5라는 것은 이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작한 수가 3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는 안 넘었잖아요. 4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최고 자릿수가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딱 하나만 하고 그 CP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뒤에 내가 몇 개 문제 만들어 놨구나. 자, 다시 연산 쪽이에요. 연산. 이거 미안한데
이때도 좀 아까 맞춰놓은 말, 이거 할 때 계산기 한 번 쓰면서 하세요. 다 나오겠지? 해서 자 2의 22제곱의 최고 자릿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가 몇인지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얘를 라지 A라고 하고 로그를 씌워 볼 겁니다. 로그 씌우면은 로그 2의 22제곱이라는 게 로그 A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22 앞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로그 2가 0.3010인데 오케이? 0.3010에서 22를 했으니까 로그 0.3010에서 22를 곱했으니까 얘가 6022가 만들어지면서 6622 만들어지고 0.3 곱하기 20이니까 대충 6.22 정도가 되려나? 얘는 6.62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를 한번 다시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얘는 그러면은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집중해라 제발.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정수 부분 몇이에요? 그러면 몇 자릿수가 돼요? 7 자릿수.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자릿수가 만들어지는데 소수 부분 잘했어요. 소수 부분이 622예요. 622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죠? 그러면은 최고 자릿수가 몇이 되는 거예요? 다시 622잖아요. 최고 자릿수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가 되는 거죠? 4가 되겠다. 최고 자릿수가 4가 되겠다. 연산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로 써져 있긴 한데 그 두 번째 문제가 4로 대답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한 번 더 가장 아래에 있는 거 하나 할게요. 6의 66제곱을 라지 A라고 해볼 겁니다. 그럼 얘에 대한 자릿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릿수 그 다음에 최고 자릿수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양면을 로그를 씌워요. 로그 6의 66제곱은 로그 A가 될 텐데 얘 지수는 앞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로그 6은 저기 계산해 보니까 로그 6이 뭐냐? 0.7781. 얘가 0.7781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66배 해줄 사람. 계산기 쓰세요. 제가 저때 좀 화가 났었나봐요. 문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수학 강사 돼가지고 문제 만들다 보면은 이제 가끔 이제 화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하면서. 그럴 때 이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학교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생들 이제 시험 문제 만들 때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비슷하게 해오기도 하고 뭐 숫자 약간 바꾸기도 하는데 그래도 몇 문제 정도는 다 창작을 해야 돼요. 근데 창작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못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막 화가 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괴랄해진다? 그런 쌤이 화를 내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0.7781 곱하기 66을 하면은 얘는 51.3546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51. 그러면은 몇 자릿수가 돼요?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얘가 모두 52 자릿수가 되는 건데, 자, 소수 부분이 0.3546이잖아요. 3546. 3546은 30100보다는 크고 4771보다는 작죠? 그러면은 최고 자리는 숫자가 몇이 되는 거예요? 2가 되겠다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있습니까? 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뒷부분 오늘 더 공부할 개념은 없고 CP 풀다가 한 9시 반쯤 마무리 될 것 같은데 CP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교쌤들이 채해주지 못한 채점을 제가 좀 하고 할게요. (1번)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을 소수 부분이 있는데 얘가 각각 2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
0의 두 근이라고 합시다. 이걸 이용해서 라지 A랑 K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정수 부분이 몇인지 알아볼라. 소수 부분이 몇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하지만 우리 2차 반자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공부했을 거예요. 두 근의 합을 생각해 봅시다. 두 근의 합을 대충 뭐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생각을 해볼 건데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된다.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정수 부분 N, 소수 부분은 알파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로 쓰지 말고 얘를 N 플러스 알파로 쓰면은 정수 부분이 몇인지, 소수 부분이 몇인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정수 부분이 몇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7이잖아. 정수 부분이 몇이고 소수 부분이 몇이 돼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잘한다. 마이너스 4가 정수 부분이 될 것이고 플러스 2분의 1이 소수 부분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게 두 근이라고 한 처음부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이구나, 소수 부분이 2분의 1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문제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물어본 게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일단 K 값부터, K 값은 두 근의 곱이 될 테니까 두 근이 얘잖아요.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 근데 그게 진짜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K 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하, K 값이 마이너스 4이구나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 라지 A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A라는 게 마이너스, 이건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A는 몇이냐? A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분의 7제곱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게 라지 A 값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A를 각각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얘, K가 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또 재밌는 거 뭐 있을까? 자, 6번 아까 우리 비슷한 문제 그 개념에서 풀었었죠. 6번 보겠습니다. x의 범위가 1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1000 미만인 누군지 모르는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잘 계산을 해보았더니 로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분의 1이니까 사실 x의 마이너스 2제곱을 하는 게 옳겠죠. 얘의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간단하게 한번 떨쳐버리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집중. 이거 간단하게 3 떨어뜨리면 뭐가 돼요? 3 로그 x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 떨어뜨리면은 마이너스 곱해지면서 플러스 2 로그 x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거를 모두 다 더하면은 5 로그 x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연수가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이용해서 x에 대한 범위를 구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x의 범위가 10보다 크고 10 이상이고 전자네. 10 이상이고 1000 미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몇부터 몇까지가 됩니까? 잘한다. 1부터 3까지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5 로그 x에 대한 범위는 5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5보다는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5 로그 x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누구누구 있어요? 다 말해보세요. 5, 6, 7, 다 말할 수가 없겠구나. 발라발라발라 해가지고 얘가 14까지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가 물어본 게 뭐지? 이렇게 됐었을 때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뭐 안 되는 거 없죠. 5부터 14까지 다 세면 되겠죠. 세보니까 얘가 1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졌으면은 로그 x의 값이 소수 부분이 뭐 0이 아니다 라는 걸 했으면은 5는 지워지고 10도 지워지고 했겠죠. 그런 식으로 나와질 수도 있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왜요? 그 다음에 활용 적당히 어려운 거 하나 더
이거는 객관식인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적당히 괜찮은 문제여서. 15번입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6, 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녀석의 두근이 로그 a, 로그 b래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로그 a의 b의 제곱 플러스 로그 b의 a의 제곱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거 간단히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범규? 어떻게 나타내면 돼요? 일단 둘 다 제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번거롭죠. 앞으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2 로그 AB, 2 로그 BA인데 2가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A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정보를 좀 모아 볼 거란 말이에요. 자, 두근의 합이 뭐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숫자로 말해보세요. 6이 되는데 여기서 두근은 실제로 얘잖아요. 그래서 로그 A 플러스 로그 B를 계산해서 6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두근의 곱은 3이 되겠죠. 3이 되는데 실제로 두근은 로그 A랑 로그 B가 될 테니까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를 이용해서 몇 가지를 풀어볼 건데, 자,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얘랑 얘뿐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얘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밑변화 공식. 이 밑이 몇이에요? 얘는? 얘도? 근데 얘는 밑이 10으로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가장 구하기 편한 기준이 10이니까 다 1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밑변화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좀 더럽긴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땐 더럽긴 하지만 차차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얘가 로그 10의 A, 로그 10의 B 플러스 로그 10의 B 분의 로그 10의 A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이제 10이라는 밑은 생략해도 되는 거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하고 그러면은 로그 A분의 로그 B, 로그 B분의 로그 A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잖아요. 지금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통분하고 완전 제곱식 기타 등등 하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수학 상에서 여러 번 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아요. 그래서 통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로그 B, 로그 A, B 통분하기 위해서 로그 A, 로그 A를 곱해 주어가지고 분모는 로그 A 곱하기 로그 B가 될 것이고 분자는 로그 B의 제곱 플러스 분자는 로그 A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자, 분모는 구할 수가 있겠어? 분자는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수학상에 여러 번 나왔을 텐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하고 몇 개 빼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해서 얘를 제곱을 하면은 이거 귀찮으니까 나는 이제 혼자 아니다. 이제 제대로 하기에 미안해요. 저는 혼자 풀 때 이걸 라지 A, 라지 B로 바꾸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로그를 하나하나 다 쓰기 귀찮아서. 근데 지금 이런 거 바꾸는 거 보여주면은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근차근 다 보여주고 연습이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꾸세요. 알겠죠? 식 다이어트는 고등급이 높은 등급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제곱을 하면은 물론 공식 외워놔가지고 여기 제곱해서 이거 2개 빼면은 끝. 36 빼기 6이니까 30. 얘는 3. 그래서 답라고 하면 되는데 혹시나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제곱을 하면은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2 로그 A 로그 B 플러스 로그 B의 제곱이 36이 되는 건데 로그 A 곱하기 로그 B를 생각했을 때 얘가 3이요. 이렇게는 6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항을 하면은 그러면은 로그 A의 제곱 플러스 로그 B의 제곱을 하면은 30이 되겠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2
분자가 30이 될 것이고 분모가 어디 있냐? 분모가 3이 될 테니까 이거 계산한 다음에 2배를 하면 되겠죠. 계산 결과 20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맞았겠지.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딨냐? 여러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는 문장형 문제 12번. 이제 저는 여러 번 강사 생활을 하고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말이 많으면은 식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숫자를 대충 대입하면은 다 맞아요. 근데 안 좋아하는 애들은 글을 읽지 않는 애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글 읽기를 싫어한다거나 기타 등등. 이거 다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항상 문제를 볼 때마다 나는 해석을 하지 않고 칙부터 씁니다. 문제가 물어본 게 밝기를 물어봤으니까 I들을 나눠야 되겠죠. M들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오케이? 따라서 칙을 살짝 잘못 썼다. 2등급이 녀석의 밝기를 마이너스 2분의 5 I2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오케이? 그 다음에 3등급이 녀석의 밝기를 2분의 5 I3 라고 생각하고 플러스 C. 문제가 물어본 것은 2등급이 3등급이 몇 배냐 물어봤기 때문에 I2에서 I3로 나누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대충 몇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거 그러면은 대충 뭐 이항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I가 몇인지 정확하게 구하는 것보다 이거를 위에서 아래 빼본다거나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버리면은 이렇게 빼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좌변도 있었어야 되는데 좌변을 생각하면은 2에서 3이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었을 때 로그 I 2등급의 밝기 빼기 로그 I 3등급의 밝기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 로그끼리의 뺄셈이 될 테니까 진수끼리는 나눗셈이 되겠죠. 나눗셈이 되어서 로그 I 3분의 I 2가 되겠습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해서 그럼 마이너스 5분의 1로 곱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로그 I 3분의 I 2라는 게 5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해서 얘는 5분의 2가 되겠다. 그럼 밝기가 몇 배인지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아 저기 나와 있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러면은 이게 10의 거듭제곱으로 10의 5분의 2제곱 10의 5분의 2제곱이 I3분의 I2가 되겠다 라고 계산하면 되고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얘는 자 얘가 5 거듭제곱근 하고 10의 제곱 쓰려고 했는데 10의 제곱이 100이라고 했고 근데 문제에서 5 거듭제곱근 100이라는 게 2.5라고 했으니까 얘가 2.5가 되겠다. 따라서 얘가 각각 2.5배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 안 된 분?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해서 2.5배 하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기 있죠? 2.5배.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장형 문제도 있고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2차 방정식 내가 예고했죠? 확장이고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2차 방정식이랑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등식이랑 연결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관식 내가 오늘은 안 찍어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등원하기 전에는 다 찍지 않을까 싶어요. 좀 밀렸으니까 이번에 좀 불친하게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그러면은 강의 마무리하고 채점 등등 해드릴게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조금 이따 해주시고 컷하겠습니다.